안녕하세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서은미입니다. 종종 이렇게 브릭스의 브레인이라고 항상 소개를 해주시는데 정말 들을 때마다 너무 민망하게 그지없는 그런 소개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이제 장 건강인데요. 사실 장 건강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강의를 했었고, 하지만 강의를 할 때마다 되게 새롭고,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저도 다시 공부를 할 때마다, 아, 진짜 이렇지, 진짜 이렇지, 이렇게 되게 많이 깨닫는 게 깨닫고, 아, 그래, 정말 유산균을 열심히 먹고 장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첫 장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그 사회 보시는 최수진 사장님께서 다 끝마쳐 주셨어요. 우리 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팩트를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우리 장은 이제 굉장히 넓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장의 표면적 넓이는 얼마나 되냐 했을 때 장은 약 120평이나 되는 넓은 표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100종의 이상의 미생물들과 100조개 이상의 미생물들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 장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미네랄 흡수도 하고 비타민 흡수도 하고 수분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주로 소장에서 앞에 보이시는 미네랄과 비타민의 흡수가 이루어지고요. 대장에서 이제 수분 흡수가 대체적인 수분 흡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 단순히 이런 역할들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의 70%를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학계에서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정말 높게는 80에서 90%까지도 면역을 담당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 면역 세포량이 70%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와 플러스 알파로 장은 우리 몸에서 2차 면역기관의 역할을, 죄송합니다. 1차 면역기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120평이나 면적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120평이 있는가 살펴보면 저희 장은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융털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시나요? 융털. 그래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장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있기도 하지만 그 장 벽도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어서 표면적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융털 하나하나에 혈관도 있고 림프절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도 이루어지지만 노폐물의 배출도 함께 이루어지는 노폐물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되게 작은 거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장의 표면적을 이제 찍어 놓은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을 설명을 할 때는 그거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장은 장의 관 있잖아요. 장의 관 부분은 우리 몸의 입장에 생각하면 바퀴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생각을 하면 약간 더럽긴 한데, 더럽기는 한데, 우리 입과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 그 관 안의 부분은 다 외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가 우리 몸의 입장에서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바뀌고 요 부분이 바뀌고 밑에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요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앞서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사실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정리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우선 제일 중간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냥 유익균을 0단어로 표현한 영단어가 그냥 직역하면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냥 영어로 치시면 그냥 사전에 그냥 유산균 이렇게 뜹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익균 요걸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 그러면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을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뭐 어렵게 유익균 증식 인자라고 되어 있지만 뭐 흔히들은 식이섬유, 프락토올리고당, 이눌린 등이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합쳐서 요즘 부르는 말이 신바이오틱스라고 한창 저희 홈쇼핑에 많이 나오던 단어였죠. 딱히 그렇게 되게 색다른 단어가 아니라 그냥 먹이랑 유산균이 같이 들어있다. 이 정도가 신바이오틱스고요. 그러면 이 유산균이 먹이를 먹고 만들어낸 대사산물이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이것도 한 중학교 때쯤 나왔을까요? 그 어두에 그 단어의 앞에 붙는 프리, 프로, 포스트 이렇게 외우시면 갑자기 영어 수업이 됐죠? 그렇게 되면 그런 단어를 보시는데 이 유익균의 대표적인 대사 산물이 이제 SCFA라고 해서 단세 지방산입니다. 저희 short chain fatty acid거든요. 그래서 영단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런 단세 지방산이 있죠. 그러면 이 단세 지방산이 정말 우리 장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세 지방산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찾아보시면 한바닥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제일 대표적으로 단세 지방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리면 요 장 점막을 저렇게 촉촉하게 만드는 여기 보시면 약간 하늘색의 막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단세 지방산이 저렇게 막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장 점막이 촉촉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제가 장이 면역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밖에 외부에 돌아다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나쁜 유해균 같은 게 우리 장 점막에 붙지 않도록 그리고 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앞에서 맞서 싸우는 역할을 막아주는 역할을 요 단세 지방산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 부족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부족해서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우리 장이 이렇게 망가진다면 이렇게 촉촉했던 장이 망가지면서 저 사이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이상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부르긴 하죠. 정말 장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뭐 음주, 흡연, 항생제 등 약물. 그래서 원래 항생제 치료한 다음에 유산균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등 약물이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내 유해균, 중금속 등 환경오염, 스트레스, 동물성 단백질, 트랜스지방, 글루텐, 설탕, 그러니까 정말 탄수화물이죠. 그 다음에 도정된 곡물 등이 장누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어났을 때 어떤 증상들이 우리 몸에서 증상이나 병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냐? 과민성 내장 증후군, 만성 피로 두통, 면역력 저하, 불면 우울, 유해산소 증가,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위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등등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증상들의 모든 원인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장이 망가졌을 때 우리 몸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아토피인데 유산균을 먹어야 돼? 나는 내가 왜 우울한데 왜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여기에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장에 어떤 것들이 있냐 살펴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 미생물들이 사실 우리 장에만 사는 게 아니라 피부에도 있고요. 장기들에도 있고요. 온 몸에 살고 있는데 그냥 제일 많이 모여있는 다 같이 회의를 하는 저희처럼 이렇게 모여서 미팅을 하고 있는 공간이 장인 거예요. 미생물들이 미팅하는 공간이. 그래서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냥 정말 심플하게 정리를 하자면 장내 미생물은 외부에서 침입된 유기체와 장 점막 결합 부위에 대해 경쟁함으로써 유해물질이 장 점막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 역할을 한다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 중에서 나쁜 애들 유해균은 대장균과 같은 유해균은 영양분을 가지고 유독물질을 생성하고 그 유독물질은 다시 장에 흡수가 되고 우리 몸의 독성을 나타내서 건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벌어져요. 몸이 장이 나빠지면 이제 걔네가 유해물질을 만들고 그 유해물질이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야 나쁜 거 좀 더 먹어봐. 우린 그런 걸 원해. 해서 나쁜 걸 또 먹어요. 그럼 그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되게 나쁜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유해균이 많아지지 않는 유익균이 많아지는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미생물이 우리 몸에 자그마치 얼마가 되냐? 38조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되게 데이터가 지금 계속 다른데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에 그냥 요 그 세포의 개수보다 유전 정보의 양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저희 세포 안에 DNA라는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몸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 안에도 유전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유전 정보는 못 바꾸죠. 그거는 아빠한테 반, 엄마한테 반 받은 유전 정보는 바꿀 수가 없지만 우리 몸에 있는 저 미생물들의 유전 정보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생물들의 유전 정보가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유전 정보의 99%나 돼요. 저희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 정보는 1%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에 비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99%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이건 뭐 디테일하게 보실 건 없지만 이렇게 우리 몸의 그래서 그 미생물들 유전 정보가 미생물들이 우리 몸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논문을 몇 개 그냥 가져온 거고 이 중에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10년간 6만 편에 넘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옆에 보시면 뭐 알레르기 천식과도 관계가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간경화, 아토피, 염증, 비만, 자폐, 불안감, 알츠하이머, 스트레스, 우울증, 파킨슨, 뇌졸중, 혈전증, 만성 신장질환, 류마티스, 골다공증,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기타 등등의 모든 질환들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결이 돼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영어로 써 있는 게 저 오른쪽에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우리 미생물의 건강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그 미생물의 건강의 변화로 인해서 저희의 건강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논문도 주변 환경이 유전자보다 사람의 장내 세균총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나와 있는 논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 장을 건강하게 해야겠구나. 우리 장 건강이 정말 우리 온몸 건강과 너무나도 중요한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그러면 그 장 건강을 좋게 할 그 유산균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 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첫 번째, 미생물이 살아있는 미생물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균주여야 돼요. 그냥 이게 좋아요, 이게 유행이요가 아니라 정말로 검증이 된 SCI급 논문으로 검증이 된 그런 균주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보장균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많기만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양이 그리고 보장균수라는 거는 내가 먹은 양이 아니라 내 장까지 도달하는 양. 그게 보장되어 있는 양을 보장균수라 그러거든요. 그 보장균수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까지 안전하게 살아서 가는 뛰어난 생존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살아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장에 부착해서 증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유익균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네를 하나의 생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먹는 뭔가 영양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잘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원하는 기능성 먹긴 먹었어요. 살았어요. 내려가서 해요. 일을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하느냐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아까 그 먹이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고양이 사료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간 그 유익균에 정확하게 맞는 먹이를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안전한지 우리 몸에 안전한지도 보장되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정말 좋은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죠. 세일하는 유산균이 아니고 광고하는 유산균이 아니고 옆집에 계시는 분이 드시는 유산균이 아니라 진짜 이런 유산균을 드시는 거를 체크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이에는 총 6가지 종류의 맞죠? 6가지 종류의 유산균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밸런스 위드인 365라는 제품입니다. 365에서 이름이 써있듯이 365일 드실 수 있는 유산균이고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는 유산균인데요. 이 유산균 같은 경우는 5가지 균주의 독점 포뮬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5가지 균주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이 된 SCI급 논문으로 검증이 된 유산균이고
각각의 기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그걸 이제 정확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균주가 각각 하는 역할이 특별하게 있지만 조금 하나만 더 자세하게 보자면 여기 보시면 BL04라는 21억 마리가 들어가 있는 유산균 같은 균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더 양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감기, 비염, 호흡기 감염이 워낙 많이 신경 쓰시다 보니까 그거에 탁월한 역할을 하는 이 BL04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의 유산균주의 양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배합도 연구를 통해서 진짜 이 배합이 가장 이상적인 배합이다 해서 먹을 수 있는 유산균이고 요렇게 똑똑한 균주를 모아놨더니 딱히 코팅도 필요 없이 그냥 위산과 잠즙산을 다 살아남아서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성인이 되면서 비피디오박테리움의 양은 줄어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줄어드는 양에 잘 맞춤을 할 수 있도록 비피디오박테리움의 양도 굉장히 잘 보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심 균주. 그러니까 이런 균주가 우리 거에도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유산균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보셔야 돼요. 얼만큼의 양이 들어가 있는지. 그냥 1억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넣어놨어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야매 유산균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각 균주가 몇 마리 들어가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투명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이 핵심 균주가 90% 이상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유산균을 소비자분들이 드시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원민 씨, 내가 원래 먹던 거는 먹었을 때 그냥 장이 편안했는데 이거 먹으니까 자꾸 부글부글거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불편해라고 얘기하시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드디어 유산균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불편한 감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 다시 장이 편안해지시겠지만 그 전 유산균을 드실 때는 걔네들이 안타깝게도 들어가서 별 일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약간 부글부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루 한 포로 드시기에 너무나 탁월한 그런 제품이죠. 근데 이번에 지금 프로모션을 아직 진행하고 있죠. 요 유산균 밸런스 위드인 365를 대용량을 2개를 구매를 하시면 여기 한 달치가 10개씩 10포씩 든 요 미니가 3개가 오는 그래서 38,333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캐시백은 별도로 또 나오겠죠. 그런 프로모션이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밸런스 위드인 W인데요. 밸런스 위드인 W 같은 경우는 W에서 의미하듯이 우먼즈, 여성분들을 위한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여성용 유산균에 대해서 한창 되게 핫했고 지금도 사실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여성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왜 먹어야 하나 봤더니 건강한 질을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장 점막이 있듯이 질도 외부기 때문에 질 점막이 존재하거든요. 그것도 외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그런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유산균들이 거기에도 많은 유산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인 여성분들 중에서 약 70%가 질염으로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질염 증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반수이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를 해주는 제품으로는 이제 그 밸런스 위드인 W가 있는데요. 이 W 같은 경우는 우리 Y존, 그러니까 그 질 쪽에 질 점막을 있는 대부분의 유산균이 이제 락토바실러스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 같은 경우는 90%가 락토바실러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균을 어떻게 잘 배합하고 있는지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배합하고 있고 100억 마리의 유산균을 배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원료도 이눌린 그 프리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크랜베리라든가 크랜베리 농축물과 같은 부원료도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질염이 있으시거나 분비물이 좀 많으신 분들은 드셔보시면 확 다른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만 주변에 말씀을 꺼내보시면 나 사실 좀 그런 거 고민이 있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추천해 주시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인데 가장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신 제품일 것 같아요. 슬림핏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이거는 잘 빠지는 유산균입니다. 한동안 유산균 관련 다큐멘터리가 TV에서 방송이 되면 뚱뚱균, 뭐 날씬균, 뚱보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를 하면 이 살이 찌는 살이 찌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밸런스 위드 슬림핏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 식물 유래 체지방 감소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연대에서 120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체중, 체질량, 피하지방 면적, 총지방 면적, 체지방률, 체지방량이 다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고 나서 제일 많이 해주시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입맛이 좀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감동을 느끼기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정확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짜로 이걸로 되게 이득을 보시는 분이 많고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관련해서 살짝 여담을 해보자면 보통 이런 연구 결과를 진행을 할 때 일부러 이 참여하시는 분들을 조금 지방량이 있으시거나 조금 살을 빼셔야 되는 분들을 일부러 모집을 하신대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감량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기 때문에 더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한다고 해요. 근데 뉴트리라이트가 연구를 진행할 때는 그냥 정말 표본 정말 그냥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만한 연구 결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건 예전에 연구를 진행하셨던 분들께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체지방 감소 유산균의 복합물인 HY760 하나와 KY1032가 복합물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어찌됐든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해야 생성해서 소비를 해야 그게 열량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군도 함께 들어가 있고 다양한 부원료들도 프리바이오틱스를 포함한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프리바이오틱스를 포함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이 밸런스 위드 슬림핏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되게 드시기 편하죠. 또 다른 정제 형태로 되어 있어 드시기 편한 제품은 밸런스 위드 이뮤니티인데요. 이 마지막 끝에 붙어 있는 이뮤니티라는 단어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안에는 면역을 위한 아연도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거 출시됐을 때 한창 너네 제품에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없어? 이런 거 되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되게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각광받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생균이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되게 그거를 장까지 들어가서 생존력도 높이고 정착률도 높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그 시장에서 어떤 바람이 그때 좀 불었었냐면 그냥 그 부산물이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분비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많이 넣어가지고 유산균을 요만큼 넣었을 때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 장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뭔가 그런 논리가 또 있었었어요. 근데 이미 우리 아메이 유산균 같은 경우는 생존력도 높고 정착률도 높으니까 당연히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너무 스스로 잘 생성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추가로 포함된 제품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보장 균수가 50억 마리 들어가 있고요. 특허 공법으로 배양돼서 8종의 복합 유산균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원료로 프락토 올리고당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캡슐 제품입니다. 나 365가 가루라서 좀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뮤니티를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유산균이죠. 사실 이거는 정말 제가 맨날 애들한테 사탕이라고 속여서 먹이는 건데 먹으면 되게 살을 녹는 저 소비자 애들이 막 유산균 안 먹겠다 이러면 사탕이야 이러고 주면 뻥인 줄 알면서도 애들이 먹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먹는데 이 안에는 이제 아이들 성장을 위한
비타민 C, 그리고 면역을 위한 아연도 함께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는 안정성이 입증된 H1019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제하에 있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비피도박테리움의 양이 성인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비피도박테리움을 넣지 않았고 대신에 만약에 조금 뭐랄까 그런 외부 음식에 편의점 음식이라든가 배달 음식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라면, 그리고 면역력이 조금 낮은 아이라면 이 어린이 유산균뿐만 아니라 앞서 보여드렸던 365까지 같이 먹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유산균만 볼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냐면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그리고 미생물이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까지 다 합한 단어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량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량이 훨씬 더 많은 거를 보실 수 있죠. 때문에 아메이도 개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통해서 맞춤형 유산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맞춤형 유산균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균도 다 다르고요. 미생물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은 각기 다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 그림은 어떤 거냐면 여기 노란색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여기 있는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유전자 정보의 차이예요. 사실 조상도 다르고 부모님 당연히 다르고 조상도 다 다르고 하는데 어찌 보면 미생물의 차이가 죄송해요. 유전 정보의 차이가 그거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의 마이크로바이옴은 형성하고 있는 미생물의 환경은 저 옆에 색깔이 알록달록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형제자매라더라도 진짜 체질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한 이유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다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저희 남동생과 연년생인데 정말 모든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부모한테 아래서 저런 다른 애들이 나왔을까를 굉장히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마이크로바이옴이 심하게 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일 주기별로 어렸을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다는 거를 또 보여주는 사진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유전 정보가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개인별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 유산균을 제공하고 있는 게 이제 아메이의 유산균이 마이랩인데요. 영상 짧게 보고 가실게요. 최적의 건강, 80여 년 넘게 뉴트리라이트가 지켜온 생각. 하지만 남들에게 최적이 꼭 나에게도 최적일 수는 없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주인 39조 개의 미생물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의 조화 속에서 건강해지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양한 미생물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이 소화, 면역, 대사, 신경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전체 건강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국내 유일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한 듀얼 장건강 분석으로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 유익균과 유해균 분포는 물론 미생물들의 대사물질까지 체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라이프스타일 플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네, 그래서 개개인의 장을 검사를 해서 이 6가지의 솔루션 중에 하나를 추천해 드리는 것이 요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그 여러분들의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샘플이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시면 이 장을 모사하고 장을 복제를 하고 그 복제한 장에 이 6가지 유산균을 넣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 균형이 어떻게 잘 맞는지 살펴보는 걸 통해서 이 6가지 중에 이게 당신의 장에 제일 적합한 유산균입니다. 라는 것을 추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지가 와요. 결과지가 책자로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이제 그 서머리를 해놓은 앞부분인데, 여기서 뭐 유익균과 유해균은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봅니다. 다양성은 뭐냐면,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은 온몸에 있다고. 온몸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일꾼들이 다양하게 있느냐. 우리 몸에 있는 일꾼들이 다양하게 있느냐를 보는 거고,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은 뭐냐면, 그 일꾼들이 정말 효율을 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일하는 애들만 많다고 효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은 그걸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3번 유산균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보통은 본사에서는 이제 6개월 후에 재검사를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3개월쯤 많이 먹었는데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재검사를 했거든요. 재검사를 했더니 여기 보시다시피 이 마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건데 마름모가 점점 커지는 거를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제가 원래 3번 유산균을 받았었는데 6번으로 변화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는 6번 유산균이 올 것 같아요. 이제 그 SOP를 걸어놔가지고 여태까지 3번으로 왔었는데 다음 달은 6번으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하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물론 3개월 만에 변화가 안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왜 6개월에 검사했는데 똑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시 여기시면 아니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첫 번째 검사에서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듣고 나니 나도 그냥 저 사람이 먹는 유산균 나는 왜 먹어도 별로 차이가 없지? 라고 느꼈던 분들이 그래 내가 개인별 유산균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내 몸에서 미생물들이 진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하셔서 이 검사를 하시면 이거를 그 테스트 키트 22만 원 주문을 하시면 3만 원 할인권도 오고 할인 쿠폰도 오고 그 다음에 아까 1번부터 6번 중에 하나는 무료로 증정을 하는 그래서 총 82,000원의 혜택이 있는 이런 프로모션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꼭 한번 검사를 해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진짜 우리 온몸의 건강을 알 수 있구나. 내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하는데 한 번은 경련으로는 이거를 꼭 해봐야겠다 하시는 걸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자면 아까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몸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균들이 있는데 그 균들이 원하는 먹이가 다 달라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강아지가 살고 있는데 거기다 고양이 사료를 주면 안 되듯이 진짜 우리 각각에 살고 있는 그 균주들에게 각각에 맞는 먹이가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엔 저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돼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럼 그 중에서도 진짜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각각 유산균들이 원하는 먹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식물 영양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그럼 어떤 균주가 어떤 식물 영양소를 먹었을 때 가장 효율성이 나는지, 가장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지, 가장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성을 많이 하는지 등을 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맞춤 영양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제 면역이 좀 떨어졌으니까 비타민 C를 먹고 좀 에너지가 났으면 좋겠으니까 비타민 B군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몸에는 이런 균주가 살고 있고 이런 균주에는 이런 먹이가 필요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고 식물 영양소의 연구거든요. 이 식물 영양소에 대한 연구는 진짜 글로벌 아메이 뉴트리라이트가 수십 년간 진행해 왔던 연구고 이 유산균 연구 또한 지금 뉴트리라이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시너지를 역할을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맞았다라는 거죠. 유산 뉴트리라이트가 갔던 방향이.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알았을 때 어려워요 이랬을 때 뉴트리라이트 본사에서 그러셨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향후 10년에 뉴트리라이트의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근데 이게 단순히 뉴트리라이트 회사 하나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4세대 헬스케어를 4.0 헬스케어를 위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돼. 우리가 그리고 신경 쓰고 알고 있어야 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 건강이 오늘 제가 장 건강에 대한 강의를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려야 돼서 너무 휙휙 지나간 내용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장을 건강하게 하셔야 2023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모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